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이죠. 영화 평론가인 강남대학교 강휘정 교수의 문화 읽기. 우리 모두를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줄 강휘정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학기 중이라서 바쁘시겠어요. 예, 바빠졌습니다. 네. 예, 아마 그 강의 이제 틈틈이 저희 이제 전화 연결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하면은 개봉하는 영화 뭔지 이거부터들 찾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그 추석 앞두고 뭐 영화들 많이 또 쏟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232만 명을 동원했고 관상이 913만 명, 밀정이 750만 명인데 이 영화들이 모두 다 추석 때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 전통적인 성수기가 바로 추석인데요. 예. 올해 한국형 영화들이 개봉이 있고요. 아마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사극 영화 두 편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두 편이 이미 한 편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개라는 작품도 이미 사극인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이제 두 편, 안시성과 명당 모두 추석 특수를 노리고 있는 사극 영화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좀 계산을 해보면 추석 연휴에 약 1,300만 명 정도가 극장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영화 4편이 모두 개봉하는데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 약 1,5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명 부족한 거죠. 말 그대로 중복 관람을 할 정도 대단한 작품이 나와야 예.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개는 지난주 사극형 크리처물로 예. 개봉을 했습니다. 오락 영화다. 이 영화는 딱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요. 안시성 같은 경우는 저 멀리 고구려 시절까지 갔고요. 아시다시피 안시성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이라는 영화는 오승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관상이나 궁합에 이어서 민속학이라고 하죠. 이 민속학을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시성, 그 조인성 씨가 주연을 맡았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 안시성 전투 다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뤄졌나요? 아시다시피 당나라 그 고구려 안시성에서 싸우는 얘기인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우리가 이기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만 당나라 대군을 5천 명 고구려 병사가 이겼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승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220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들어갔다. 그리고 대규모 전투신의 스케일이 대단하다. 첨단 촬영 기술과 그리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영화적 스펙터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령 보조 출연자 2,500명이다. 말이 650필, 당나라 갑옷이 168, 그리고 고구려 갑옷은 무려 248.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면요, 예. 좀 다르게 보자면. 너무 물량에 대한 보도가 많다라는 건 한편은 물량이 가장 볼만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야기의 줄거리라던가 다른 부분보다는 이 물량이 관객들이 좀 눈을 좀 뒀으면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좀 암시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그 물량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예. 물량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거는 이 영화에서 한편 물량 부분의 스펙타클인 게 영화적 볼거리를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줄거리라던가 사실 안시성 전투가 승리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전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이야기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양만춘이라는 캐릭터가 조인성이 맡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기록이 없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보니 뭐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제 물량 위주의 이런 광고라는 건 우리 영화는 좀 볼거리 영화니까 많이 그런 겉모습에 대한 우리 얼마나 애정과 그 노력을 기울였는지 봐주세요라는 읍소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줄거리보다는 볼거리 영화 위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조인성의 연기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 쌍화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극이죠. 이번에 이제 양만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그 허구적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상하는 것 이상 혹은 예상하는 것 이하 양쪽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해지는데 좀 답을 좀 먼저 드리자면 이 영화의 그 양만춘 캐릭터는
좀 광해에 등장했던 광해 캐릭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민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고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지도사 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당시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새로웠지만 지금은 어떤 점에서는 사극 영화에서 언제나 자주 다뤄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주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영화 안시성을 추천하신 이유는 뭐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안시성과 그리고 명당을 다루면서 언젠가부터 왜 명절엔 이렇게 사극이 많이 등장하나라는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게 궁금해요. 예, 하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이 추석 때 가족형 조폭 코미디가 굉장히 사랑받았습니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 기억하실 텐데. 예.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조폭 코미디가 점령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좀 수준 이하의 어떤 웃음 코드라던가 조금 어떤 상대방을 비하하는 코드들이 좀 실증을 좀 불러왔죠. 예.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광해가 이제 사극 영화의 공식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광해 이후로 여러 작품들, 가령 뭐 관상이랄지 이런 작품들이 계속 성공을 하다 보니 이 영화들이 이제 성공의 키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제작자들이 좀 사극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면에 또 아쉬운 점, 지금 안시성 추천하신 이유하고 또 뭐 아쉬운 점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이미 승리의 이야기란 점에서 이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앞에 그 고난의 과정이 좀 약간 반복되면서 어차피 이길 전투인데 이렇게 조금 너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게 좀 실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한계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의 다툼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활이라는 영화에서 이미 만주족들이 어떤 식으로 영화 묘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본을 하나 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러 면에서 안시성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봐왔던 어떤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고 인물도 약간 본듯하고 줄거리도 본듯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이제 볼거리 위주의 새로움을 주느냐인데 이 부분도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픽이 완성도 있게 되는가, 얼마나 눈속임이 잘 되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떤 점에서는 이 영화에서 정말 즐거움을 찾아야 될 부분이 이야기나 연기 측에서 보자면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한편의 사극 영화 명당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명당은 땅의 기운이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 이제 우리 민속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이런 천재지관, 천하명당을 차지하자면 권력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영화고요. 바로 그 암투를 담고 있습니다. 후대 왕이 나온다고 남현군의 묘를 이장했다. 이게 사실 그 역사거든요. 흥선대원군의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하고 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 속에 좀 숨은 이야기, 야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영화화되는가를 보는 게 아마 이 영화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송강호의 그 관상 그 영화가 또 떠오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관상과 궁합에 이은 3대 민속학 시리즈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전반적으로 이야기도 좀 비슷해요. 그 관상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수양대군이 등장해서 왕을 지키려는 자와 그 자리를 노리는 자의 기본적 대결 구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왕권이 굉장히 허약해진 시절 장동 김씨라고 조금 바꿔서 나오긴 합니다만 장동 김씨들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왕권을 지킨 것인가. 그러니까 관상의 대결 구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관상에서는 인물들이 왕이 될 상을 얼굴을 찾는다면 왜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유행어도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명당을 찾아서 그 땅의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땅을 찾아가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아예 무관하진 않은 분야라서 그 점에서 좀 그 한국인들에게 흐르는 약간 서사적 DNA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좀 이 영화의 좀 공통점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하늘과 땅의 기운을 살펴서 사람 살의 기륭 화복을 한번 점치겠다라는 게 영화 관상과 아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승우, 지성의 뭐 연기 또 볼만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아마 관상에서도 백윤식 씨가 거기서는 김종서 장군으로 이제 출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장동기 씨 세력가의 그런 가장 큰 어른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성균 씨는 그 백윤식 씨의 아들로 출연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 유재명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관상에서 그 송강호 씨와 함께 조정석 씨가 어떤 조연으로 앙상블을 맡았다면, 이번에는 유재명 씨가 조승우 씨와 함께 그 앙상블 연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조금은 장동긴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연기도 볼만하고요. 예. 무엇보다 타락코로 위장한 잔용, 대원군의 역할을 하는 이제 지성 씨가 오랜만에 영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 앙상블로 보자면은 거의 뭐 손색 없는 앙상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예.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극 영화 안시성과 명당 기대가 되고요. 오늘 강 교수님 덕분에 이번 청취자들의 명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영화 안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였습니다.